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저에게 정말 많은 기대를 안겨줬었는데, 함께 할수록 제가 몰랐던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술 문제였어요. 친구분들과 술자리를 한번 가지게 되면 들어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집에 기어 들어오거나 아니면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몇 번이나 데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럴 때마다 너무 불안했던 건 앞으로 제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 남편과의 미래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술만 줄여도 살만할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한기로 흘려버리니 너무 답답했었죠. 결국 남편을 향한 제 불만을 시부모님께 털어놓게 되었고 정신 좀 차리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길 바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오히려 저에게 문제가 있다며 사회생활하는 남편을 너무 옥죄다고 숨막혀서 살겠냐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가정에 무책임한 남편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되려 제가 욕을 먹고 있으니 저 또한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 결혼 2년 만에 임신까지 했는데도 그날 처음으로 머릿속에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갈라서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임신을 한 제가 남편 없이 혼자 애를 키운다는 게 두려웠었죠. 지금 이 사람 편을 드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세요? 저와 결혼을 했고 집안의 가장이면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결혼 전과 똑같이 행동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옥죄인다고요? 술 퍼먹고 파출소에서 들어놓은 거 몇 번이나 데려온 줄 아세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맞는다고 보세요?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술 몇 번 마셨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만들어야 되겠어? 스트레스 받으면 뱃속의 아이한테 안 좋다. 아직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집안의 가장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당신이 오히려 더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 만나다 보면 술 좀 마실 수도 있는 건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막 살아도 된다는 거야? 결혼이라는 게 뭔데? 서로 미래를 함께하기 위한 약속인데 당신은 벌써부터 우리가 함께했던 서약을 깨버렸잖아. 불안감을 조성하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은데? 생각이 있다면 똑바로 행동해야지. 내가 여기서 멈추길 바라는 거야? 아가, 내 아들이 철이 없긴 하지만 출산을 하게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야 나아지지 않겠니? 화가 나는 건 이해한다만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잘못한 건 남편인데 시댁 식구들은 제가 속이 좁다며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거에 되려 불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남편 입에서 다음부턴 자중하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본인도 조금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어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남편한테 따끔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 어느 정도는 조절하려는 노력을 보이길래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남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육아를 안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돼선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랐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이를 출산했는데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문제거리가 하나 터지게 되었죠. 육아 때문에 매일을 정신없이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막 잠들려 할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려 아이가 깰까봐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어요. 상당히 예민해져 있던 상태라 기분이 좋지 않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에게 우편물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본인 확인 후 사인을 부탁하길래 남편의 우편물을 받은 뒤 내용물을 확인해 봤는데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왜 저를 속였는지 물어봐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 빚이 있다는 걸 속인 건 심각한 일이었죠. 당신,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이거 오늘 우리 집에 온 우편물이거든? 확인해보고 왜 나를 지금까지 속였는지 설명해야 될 거야.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이 우편물이 왜 당신 손에 있는 거야? 분명 회사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전달이 잘 안 됐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전부 다 솔직하게 설명해 줄게. 당신이랑 연애할 당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능력이 없으면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할까봐 우리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다고 거짓말을 했던 거야. 빚이 있다고 얘기하면 결혼을 안 해줄 것 같아서 그건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거든. 그렇게 매달 이자랑 원금이랑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었지. 그럼 당신이 받는 월급도 나한테 속였었겠네? 원금이랑 이자 갚는데 진짜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되면 바로 들통나게 되니까 결혼 전부터 속여왔던 거였어?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미 내 월급을 당신한테 속이고 있더라고. 그래도 빚이 2억밖에 안 돼서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어. 노력하면 갚을 수가 있다고?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아예 갚을 생각조차 없는 것 같은데? 이 우편물이 왜 날라왔겠어?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으면 월급으로 제때 갚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당신 월급을 전부 어디에다 사용을 했길래 카드 빚이 2억이나 되는 거야. 더군다나 이자율도 높은 이금융에 대출을 당겨받았었네. 아파트 원금이랑 이자에 넣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 적혀있는 2억 대출받은 건 어디에 사용한 거야? 그건 목돈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좀 했거든. 그런데 손실이 나버려서 카드 빚을 갚는데 허덕이다 보니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이 좀 복잡하게 되어버렸네. 속인 건 정말 미안한데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아 나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잖아. 내가 설마 당신이랑 우리 아이 굶기겠어? 생활비는 끊기지 않게 할 테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이 아파트 부모님이 해주셨다고 거짓말하고 거기에다가 주식 투자하려고 이자율 높은 카드사에 2억이나 대출받아서 전부 다 날려먹었으면서 당신을 믿으라고? 이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 준비라곤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당신 때문에 나랑 우리 아이가 앞으로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살아야 한다고. 이 문제 당신 부모님도 알아 몰라.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피해를 막을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 담보 대출 받은 건 알고 계시는데, 내가 주식 투자로 2억 대출 받은 건 아직 모르고 계셔. 금방 갚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아직 한 푼도 갚지 않아서 독촉장이 날라왔는데, 월급 받는 걸로 그동안 친구들과 술만 퍼마시고 생각 없이 생활했으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지금 나오니? 지금 당장 이 사실 당신 부모님께 알려야 되겠어. 그래야 해결책이 나올 거 아냐.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정말 끝이야.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로 인해 저와 제 아이가 길바닥에 나앉게 될 판이었어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두려운 마음에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많이 놀라셨는지 저희 집으로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시부모님 앞에다 독촉장을 보여드리자 아무 말 없이 보시더니 해결을 해주시겠다는 말보다 도와주기 힘든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당황스러워 할 말을 잃었고 왜 도움을 주실 수 없는지 여쭤보았습니다. 도와주실 수 없다고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보셔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두 분께서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다는 거 왜 속이셨어요? 저랑 이 사람이 결혼할 때 아버님이 해주신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빚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받는 월급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었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빚만 가득하고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2억이나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를 했으니 제 속이 어떻겠어요. 이자가 한쪽에서도 아니고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받는 월급으로는 턱도 없다고요. 좋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처음 결혼을 마음먹었던 건 그래도 항상 성실해 보이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결혼을 결심했던 건데 막상 껍데기를 벗겨보니 친구 만나 노는 거 좋아하고 덤으로 조절도 하지 못하는 술까지 퍼마시고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제가 앞으로 이 사람의 뭐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어떻게 2억의 빚을 갚아줄 수 있겠니? 우리 집안 형편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무리해서 빚을 갚는 것보단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좋을 것 같다. 밀려있는 빚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숨은 쉴 수 있을 거 아니야. 너 이놈 자식, 너는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서 사람 불편하게 만드니? 다른 건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었지만 이건 좀 힘들 것 같다. 앞으로 월급 받는 족족 빚만 갚아라. 카드 빚이 이자가 높으니까 그것부터 해결하고 아파트 담보대출은 너희들이 맞벌이해서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잖아. 애는 어른이 집에 맡기면 되니까 그게 문제될 건 없잖니? 어차피 너희들이 부부인데 어려운 상황들이 생겼으면 함께 헤쳐나가야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할 말 끝난 것 같으니까 먼저 일어나도록 하마. 어머님, 제가 왜 이 사람이 벌려놓은 일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수유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안사돈한테 도움 좀 요청해봐라. 어린이집 보내고 싶지 않으면 안사돈한테 애 좀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나는 아이를 봐줄 만한 상황이 안 된다. 저희 엄마는 한가한 줄 아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하면
이 사람과는 여기까지 할게요. 차라리 빚 없이 저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좋겠어요. 내가 앞으로 잘한다니까. 지금 당신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해결해 가다 보면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이미 시댁 식구들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터라 더는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속이고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더 짐처럼 느껴지는 남편의 모습들이 제 결정을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밀어붙이자 남편과 시부모님은 당황했는지 좀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저를 설득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무언가가 저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 여기서 멈추고 싶었죠. 그런데 남편은 이혼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는지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엄마는 남편의 말에 많이 놀랐는지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도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강서방, 이게 다 무슨 말인가? 그동안 우리를 속이고 지내왔었던 거야? 그 많은 빚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자네 버는 돈도 많지 않잖아.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 테니까 이 사람이 이혼하자는 거 좀 막아주세요. 아이도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제 손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 사람과 아이를 위해서만 살 테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친구도 안 만나고 이제 술도 끊을 테니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주실 수 있잖아요.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자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 아파트 담보대출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목돈을 만들기 위해 갚지도 못할 2억을 따로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모든 걸 탕진한 건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행동일세. 일단 내 딸과 단둘이 대화 좀 하고 싶으니 자리 좀 비켜주겠나? 무엇보다 내 딸이 자네와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면 나 또한 방법이 없으니 일단 내 딸의 생각은 어떤지 먼저 들어보고 나서 자네와 얘기하도록 하지. 그래, 이제 우리 둘만 남았으니 얘기 좀 해보자.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이혼은 불가피할 것 같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든 신중해야 되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드러나 보자. 강서방이 100번 잘못을 한 건 맞는데 이제 막 태어난 자기 자식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모양이야. 이대로 이혼해도 정말 괜찮겠어? 저 사람이랑 더 살다가는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더 이상 받아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혼은 확실하게 정했어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믿어달라는데 그것조차 싫은 거지? 그런데 엄마 입장은 좀 다르거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고 그걸 바로잡을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건 어떨 것 같니? 엄마가 도와줄 테니 강서방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엄마 믿고 따라와 줄 수 있어? 엄마가 왜 도와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동안 같이 살면서 겪어봤지만 절대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회 같은 것도 줄 필요 없어요. 가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 되잖아. 너 혼자 아이를 감당하며 키우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야. 엄마랑 아빠도 일이 많이 바쁜 거 너도 알잖니. 엄마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엄마의 말에 제 아이의 얼굴을 한번 바라본 뒤 어떤 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지 저도 궁금해서 엄마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엄마의 대화가 끝이 나고 남편이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엄마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다시 풀어나가셨죠. 어때? 자네가 손해볼 건 없잖아? 이 정도 각오도 하지 않고 내 딸을 붙잡으려 했던 건 아니지? 강서방 자네가 정말로 내 딸과 아이를 생각한다면 내가 말한 조건 앞에선 조금의 고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걸 보면 방금 한 말들도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네. 그럼 더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대화 끝났으면 나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지. 강서방 자네는 조만간 내 딸과 이혼하고 그에 따른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준비하게.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알지? 자네 때문에 내 딸의 인생을 망쳤는데 조용히 넘어갈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가드빚 2억을 갚아주신다는데 저도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 되겠죠. 남편은 엄마 조건에 도장을 찍었고 거래는 성사가 되었습니다. 2억을 갚아주시는 대신 엄마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돌려주겠다는 거였어요. 손해를 보면서 남편을 도와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엄마도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아파트 가격이 4억 중반이라 2억을 갚아줘도 손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나쁜 조건은 아니었어요. 담보대출빚과 원금 또한 남편이 벌어들이는 월급으로 차감이 되는 거라 저희가 손해볼 건 없었죠. 엄마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조건 오를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남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카드빚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혼을 한다 해도 재산 분할 시 남편은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각서에 도장과 함께 본인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찍은 다음 엄마가 시키는 대로 모든 걸 해 나갔어요. 앞으로 저와 아이를 위해 살아간다면 이 정도의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엄마는 그렇게 남편한테 기회를 주게 되었죠. 저 또한 남편이 변화되길 간절히 바랐고 다음날 아파트의 소유는 제 명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저와 아이를 위해 살고 싶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던 남편은 그 난리가 난 이후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고 친구들과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퇴근하고 무조건 집으로 달려와 아이를 돌봐 주었죠. 조금씩 변해가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지만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마음 한편은 항상 불안함이 같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와 함께 남편 회사로 잠깐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오래간만에 외식이나 함께 하려고 약속을 잡았었고 남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시간보다 좀 늦어지길래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다른 회사 직원들은 전부 다 퇴근했는데 야근도 없는 날에 밖으로 나오질 않아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회사 입구를 바라만 보고 있던 사이 아이가 기저귀에 볼일을 봤는지 칭얼거리길래 화장실에 들려 기저귀를 갈아준 뒤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이 밖으로 나왔는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저도 아이를 안고 서둘러 남편과 엄마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도중 점점 선명하게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제 걸음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저기 강서방, 아휴, 내가 오늘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왔지 뭐야. 미안한데 급전 20만 원만 꺼줄 수 있을까? 오늘 식사 끝나고 따로 만날 사람이 있는데 차비하고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 것 같거든. 중요한 약속인데 지갑을 현관문 앞에 두고 와 버렸네. 빌려줄 수 있는 거지? 네? 아니 장모님, 혹시 치매세요? 껄끄럽게 왜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 외식하기로 했다고요? 저는 들은 말이 없는데요. 그 사람과 단둘이 식사하기로 했던 거지. 장모님과 식사 자리를 마련한 적은 없어요.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괜히 방해하지 마시고 그만 들어가세요. 사위한테 20만 원을 빌려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뭐라고? 아니, 자네 무슨 말을 그리 섭섭하게 하나? 내가 얼마 전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빚을 갚아줬던 거는 벌써 까먹은 거야? 도와달라고 할 때는 나한테 온갖 불쌍한 척 다 하길래 내 딸을 봐서 기회를 줬는데 받을 건 다 받았다 이거야? 내가 사람 잘못 본 것 같구만.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지. 그러시던지요. 꼴랑 이어 갚아주면서 명의를 초라마라 조건 거시며 치사하게 나오셨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요? 어차피 저는 빚 갚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야 이혼하지만 않는다면 저희 둘의 재산이나 다름없으니까 그게 상관없거든요. 집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모든 재산은 어차피 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생각은 못 하셨죠? 저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아파트가 얼마짜리인데 그걸 포기하고 이혼하겠어요? 잠깐 쉬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기회는 언젠가 또 오기 마련입니다. 저기요, 여기 잡상인 내보내세요. 남의 회사에 외부인을 함부로 출입시키면 어떡해요? 집사람한테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슬퍼하는 모습 보고 싶은 건 아니죠?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방금 뭐라고 그런 거야? 잡상인이라고 그랬어? 지갑을 안 가지고 오셔서 이따가 약속이 있다고 20만 원 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왜 빌려줘야 하냐고? 당신이 생각 없이 대출 받은 카드빚 2억을 갚아주셨는데 콜랑 20만 원 때문에 우리 엄마한테 상처를 줘?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아이, 어디 있다가 나타난 거야? 아니, 나는 오늘 장모님과 같이 식사하는 줄 몰랐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둘이 좋은 시간 보내려 했는데 전부 망쳐버렸잖아.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아서 나도 모르게 좋은 말이 안 나왔던 것 뿐이야. 내가 설마 안 좋은 감정으로 얘기했겠어? 그냥 좀 서운해서 그런 거였다니까. 서운하면 막말해도 되는 거고 아무리 기분이 안 좋다 해도 잡상인 취급하는 건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그동안 우리 엄마를 어떻게 보고 있었길래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런 말을 함부로 뱉을 수가 있어. 몇 달간 조용한 듯 싶더니 또 일을 만들어 버리니? 더는 실망할 것도 없을 것 같다. 제가 몸을 돌려 엄마의 손을 잡고 남편의 회사 밖으로 나가려 하자 저를 붙잡은 남편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다며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저는
남편의 팔을 뿌리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경비분들께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우르르 몰려왔고 남편은 경비원들을 보고 화들짝 놀라며 도망을 치려 회사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는데 엄마가 남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바닥으로 한 바퀴 뒹굴게 된 남편이 심하게 넘어졌는지 고통스러워하며 힘겹게 일어났는데 남편의 몸에서 갑자기 이상한 물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번쩍거리는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사이 경비원들이 남편을 잡고 회사 밖으로 끌어낸 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죠.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은 충격적이게도 꽤 많은 금품들이었어요. 회사 직원들이 전부 퇴근한 틈을 타 몰래 금품을 훔치고 있던 거였고 경비원들에게 발각이 된 상태였던 거죠. 더 충격을 받았던 건 경비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꽤 오래 됐었는데 CCTV에 잘 포착이 안 돼 어려움을 겪던 도중 대표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히게 되면서 남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고 꼬리가 길었던 남편은 결국 붙잡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남편은 금품을 처분한 돈으로 저 몰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품으로 처분한 돈으로 투자한 주식은 전부 손해를 보게 되었죠. 이 문제로 남편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가족은 더는 남편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지만 남편은 그 기회를 걷어차 버린 거였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끝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어떠한 재산도 가져갈 수 없는 각서와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저에게 땡전 한 푼 받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차익으로 아이와 함께 살아갈 적당한 집 하나를 마련했어요. 저희가 처분할 때 기존 시세보다 높아져서 기회를 보고 처분하게 되었죠. 남편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법적 처벌을 면할 수가 없었고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당시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라는 이유 하나로 지금까지 참아왔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죠. 결국 끝은 안 좋게 끝나게 됐지만 지금이라도 빠져나온 거에 대해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저런 개차반 같은 남편이 옆에 있는 것보단 차라리 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제 기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들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무더운 날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